자, 오늘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물질 순환이는 우리는 그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물질을 순환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에너지도 흘러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의 순환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물. 자, 산이 이렇게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다고 합시다. 자, 산 위에는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겠죠. 예.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있죠. 태양 에너지가 옵니다. 태양 에너지가 옵니다. 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 증발하게 되죠. 증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에너지 흡수. 근데 여기서는 어떤 에너지를 흡수했을까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했겠죠. 예. 태양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하면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응결되죠. 자, 수증기에서 물로 바뀌는 겁니다. 응결이. 응결이 될 때는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여기서 증발을 해서 구름이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위에서 방출을 하죠. 에너지가 흘러다니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가 흘러다녔을까요? 태양 에너지가 흘러다녔죠. 그래서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증발이 일어나겠고요. 그 다음 물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를 쏟겠죠. 강수가 일어납니다. 강수. 얘도 비를 쏟습니다. 강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강이 돼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자, 강과 지하수에 의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다시 증발하고 비를 쏟고 증발하고 비를 쏟아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자, 바다는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해 보면 증발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바다는 점점점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육지의 강수량과 증발량을 따져보면 강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는 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물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계속적으로 순환하는데 이 순환하는 원인은 태양 에너지에 있고요. 이 태양 에너지도 그러면서 흘러다니게끔 되어 있죠. 이게 물의 순환입니다. 근데 지구 전체로 한번 볼게요. 지구 전체로 보면 이게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자, 일본이 있고 자, 여기에 태풍이 발생합니다. 자, 태풍은 여기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한 거죠. 저위도 지방에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 다음 편서풍을 타고 북상하겠죠. 그럼 여기에 태풍이 도착을 해서 일본에 비를 막 쏟죠. 자,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를 쏟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럼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위도에서 방출을 했죠.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로 간 걸까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 들어간 거겠죠. 예. 이렇게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이러한 역할도 물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탄소 순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탄소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땅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겠죠? 바다. 자, 그 다음 또 땅이 있는데 여기는 산이 있어요. 산인데 화산이야. 자, 이 땅에는 식물들도 살고 있고 사람들도 살고 있겠죠. 그 다음 공장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공장. 자, 보시면 탄소 순환은요, 탄소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자, 기권에, 공기에 기권에 탄소가 있겠죠. 어떤 형태로 있냐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부분 있고요. 또 약간의 메테인 형태로 기권에 탄소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탄소는 어디로 나왔냐? 바다에서도 수권이죠. 수권에서 탄소가 이동을 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수온이 상승하면 그 기체의 용해도는 낮아져서 용해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용해돼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기권과 수권 사이에 그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이동이죠. 그러면 바다 수권에서는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뭐죠? 탄산이온의 형태가 됩니다. 탄산이온의 형태가 돼요.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이게 뭐죠? 칼슘 이온이죠. 칼슘 이온과 만나서 CaCO3를 만듭니다.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가재 껍데기가 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주성분이. 그리고 조개 껍데기도 그렇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암이 됩니다. 쌓이면 그러면 수권에서 만들어진 게 탄산염이죠. 이게 석회암이 되면서 직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고요. 유기물을 만드는데 이 유기물이 나중에 죽어서 쌓이면 뭐가 되냐면 화석 연료가 되죠. 탄소가 기권에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죠. 이 화석 연료를 공장에서 써요. 그래서 열과 빛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기권으로 방출시키죠. 자, 탄소는 계속 이쪽을 돌고 있습니다. 기권, 수권, 기권, 수권, 직권. 그렇죠? 다시 기권, 생물권, 직권, 다시 기권.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 여기에 이산화탄소 또는 메테인 등이 밖으로 나옵니다.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온 거겠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에너지가 있어요. 증발할 때 태양 에너지, 다시 녹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리고 이거 증발이 아니군요. 예.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그 녹았던 게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광합성에 의해 태양 에너지에 의해 생물권으로 들어가고 화석 연료가 떼지면서 그 축적했던 에너지를 여기서 방출하면서 다시 기권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산화탄소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밖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 주변의 온도가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물질의 순환은 항상 순환은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에너지 때문에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도 흘러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